배달음식 자주 이용하시죠? 네, 그렇다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 본사를 전격 조사했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조사가 도대체 왜 시작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공정위가 왜 지금 나섰는지, 그리고 논란이 많은 울트라콜 광고 폐지 문제라던가, 또 그 최대의 요구 의혹, 그리고 최근 앱 화면 개편 문제까지 핵심 쟁점들만 좀 짚어볼게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이 조치가 결국 배달앱 시장, 그리고 소상공인,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공정위 움직임부터 볼까요? 배달 플랫폼 전담팀까지 새로 만들었다면서요.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왜 지금일까요? 그 전담팀까지 꾸렸다는 건 공정위가 이 배달 플랫폼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특히 요즘 소상공인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런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좀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단순 수수료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광고 정책이나 가격 정책 같은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료들을 봐도 가장 좀 시끄러웠던 게 바로 그 울트라콜 폐지 건이었어요. 원래 월 88,000원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되는 광고였는데 이걸 없애고 주문 건당 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꾼다니까 점주들 반발이 아주 거세다고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 특히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광고비 부담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자료 보니까 월 광고비가 예전보다 막 몇 배씩 뛰었다,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몇 배나요? 네.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이 이걸 거래상 지위 남용 아니냐 이러면서 공정위에 신고까지 한 상태고요. 점주 입장에서는 딱 예측 가능했던 고정 비용이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니까 경영 부담이 확 커지는 거죠. 또 다른 쟁점은 그거죠. 우리 앱에서 제일 싸게 팔아라. 이런 식의 최대의 요구 의혹.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소비자한테는 최저가를 보장해준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건 경쟁을 막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공정위가 문제 삼는 건 정확히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그 경쟁 제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플랫폼이 우리한테 제일 싸게 줘,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다른 플랫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비슷하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점주들은 모든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슷하게 맞추려는 압박을 받게 되고요. 아, 그럼 플랫폼끼리 가격 경쟁이 잘 안 되겠네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싼 곳을 찾을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고, 점주 입장에서는 가격 결정권을 자꾸 제약받는 거죠. 공정에는 이게 어쩌면 수수료 인상 압력의 한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조사 중인 겁니다. 참고로 배민하고 쿠팡이츠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 의결을 신청한 상태예요. 동의 의결이요? 그건 뭔가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진짜 보기 폄하게 바꾼 거 아닌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최근에 앱이 개편되면서 음식점을 고른 다음에 배달 방식을 선택하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자료들을 좀 보니까 배민 배달 이쪽에는 가장 빠른 배달, 위치 확인 가능, 이런 긍정적인 문구를 막 붙여주는데, 가게가 직접 배달하는 가게 배달에는 그냥 위치 확인 불가, 이 정도만 표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소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배민 배달을 더 선택하도록 약간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이걸 넛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체 배달하는 점주들한테는 좀 불리한 경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좀 더 크게 보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시장 지배력 남용,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하고 연결돼 있어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DMA라던가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 규제하는 논의 같은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번 공정위 조사도 결국은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좀 만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공정위의 배달의 민족 조사 관련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요. 핵심 쟁점들, 그러니까 광고 정책 변경 문제, 최해대우 요구, 앱 화면 개편의 숨은 의도 같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플랫폼 경제 시대의 공정성이란 게 뭘까? 이런 큰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여러분이 내는 배달비, 또 우리가 자주 가는 동네 식당의 생존 문제, 더 크게는 우리 디지털 경제 전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다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네. 공정위의 조사나 규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규제 이전에 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과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서로 좀 상생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갈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